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괜찮았죠. 흐름이 코스피, 코스닥이 다 괜찮았는데 특히 코스피 쪽에 대형주들이 좀 잘 간 느낌이 좀 많았고요. 코스닥은 지수는 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역시 대형주 쪽에 흐름이 좀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어제 그 테슬라가 좀 주가 흐름이 좋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좀 멤버십 회원들한테 그, 2차 전지주들 좀 잘 보자는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했었고,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빅3 다음에 있는 이제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천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자고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원래 이제 영상도 사실은 그 종목들 2차 전지주들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하다가 카카오 네이버를 이제 마지막에 좀 골라서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은 앞으로 진짜 아주 그 긴 시간 동안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 좀 계속 어, 일희일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뭐 셀트리온이 약간 오늘 어,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아쉬움을 좀 줬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요즘에 계속 잘 가고 있어서 오늘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 이 투자자들, 특히 셀트리온에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을 것 같긴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그렇게 잘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하방을 좀 다지면서 뭔가 한 방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13종목이 오르고 335종목이 올라서 0.77% 올랐고요. 코스닥은 786종목이 오르고 514종목이 빠져서 0.34%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미국의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숏 스퀴즈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재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굉장히 날이 갈수록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지만, 어, 그러니까 공매도처럼 이렇게 그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매도를 친 투자자들이 그 매도했던 그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 그 숏 스퀴즈라는 게 이제 매수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반발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숏 스퀴즈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S&P 500 지수가 오히려 좀 오르는 등, 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요 최근에 계속 그런데요. 장 초반에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개장하고 2시간 이내에 막 떨어집니다. 급락을 합니다. 어제도 0.7% 나스닥이 0.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뭐 보합 수준까지 밀렸다가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짝 이제 강보합 또는 살짝 올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요 며칠 계속 반복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미국의 지수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도 오르면 그냥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코멘트가 달리고요.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또 그래도 올랐다고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랐고 개인이 매수해서 올랐고, 그 올랐다는 것에 대한 좀 핑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분석을 안 하고요. 이 거래소의 하루 이제 시황인데 어, 좀, 좀 뭐랄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은 어제 좀 못 갔던 종목들이 많이 잘 갔습니다. 뭐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이 다 엄청나게 잘 갔어요. 대체로 뭐 LG화학이 5%대 올랐고, 삼성 SDI가 4.59% 올랐고, 포스코도 4.64% 올랐고, SK하이닉스 4% 올랐고, 굉장히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이노베이션이 1.8%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졌고, 코스닥은 빨간색으로 촥촥촥촥 쌓이다가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솔브레인, 리노공업 네 종목이 쫙 빠졌죠. 나머지 뭐 LNF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 갔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엠 2.49% 오른 게 가장 많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신풍제약주와 유유제약주가 지금 시총 그 상승률 5위까지를 다 차지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하락 종목 보면은 삼성제약이 3%대 빠졌고, JW 중해제약 EUB, 종근당홀딩스, 진원생명과학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TNL이 8%, TNR 바이오팹이 5%대, 네이처셀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넥스가 5.62% 빠졌고, 휴젤, 아이큐어 두 종목이 4%대, 피플바이오가 2.7% 빠졌네요. 오늘 셀트리온의 32번째 항체 CT P63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시험을 3분기에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뭐 기사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치료제 이슈는 사실 조금 한물 접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백신 지금 6월 말까지, 6월인가요? 7월인가까지 1,400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오늘 아까 그, 그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우리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렇게 방역 지침 강화해 놓은 것을 좀 완화하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까 그 장관이.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작년 한 하반기까지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백신은 아직 그 올해까지는 좀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이제 다만 치료제는 그 중증 환자거나 또는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단계를 막기 위한 치료제는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주가 빨리 그 개발이 돼 놓고도 아직 수출 소식이 없어갖고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치료제, 뭐 변이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잠재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매도 상황 보면요. 어제보다는 9% 정도 공매도 거래 규모가 좀 줄었고요. 오늘은 금호석유가 코스피에선 상당히 늘었고, 코스닥은 박셀바이오와 대부시스터즈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만도, 그리고 유진기업, CMG제약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LG화학, 금호석유, 카카오, 신풍제약, 두산중공업이
상위 종목을 차지했고, 코스닥은 박셀바이오, 데브시스터즈, 셀리버리, 시젠, 바이넥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CJ 대한통운, 효성 TNC,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동원산업이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데브시스터즈, SFA, 테스나, 심텍, FST 이렇게 5종목이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셀트리온은 0.19% 500원이 오른 26만 6천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7% 200원이 빠진 11만 7,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5% 700원이 빠진 13만 8,1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셀트리온 제약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서 좀 단기적으로 살짝 눌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시간의 거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지만 제약은 좀 0.5% 정도 빠졌습니다. 수급도 오늘 세 종목이 좀 엇갈렸는데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내일 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기금도 3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헬스케어는 개인만 매수를, 오늘 개인 매수했죠, 어제 개인만 팔았죠, 그저께 개인만 매수했죠, 그 다음에 8일날 보면은 개인만 팔고 양매수가 들어왔죠. 7일엔 또 개인만 샀죠. 4일엔 개인만 팔았죠. 3일도 개인만 팔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 이 매수 패턴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떻게 보면은 그 오늘 같은 날 개인이 살 때 500원이 올랐습니다만, 뭐 며칠 전에도 그렇고 좀 이게 반대가 되는 그런 어떤 외국인 기관 중에 한 주체가 개인과 같이 더불어 사면 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텐데, 올라갈 때 그래도 지금은 오름세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복잡합니다. 일단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매수 패턴이 완전히 반대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약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다고 또 대단히 많이 간 건 아니고 한 뭐 5% 남짓, 한 달 사이에 한 5% 정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관의 매수를 좀 지탱하는 건 사모펀드와 투심과 금투,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의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계속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하나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 한 달 반 정도를 좀 끌고 오고 있는데, 매물대 상단이 27만 3천원쯤 되는 자리죠. 그리고 매물대 하단이 26만 5천원쯤 되는 자리인데 매물대 하단에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 이 정도 자리라면 매물대 하단의 지지가 26만 5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매물대 상단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주 굉장히 짧은 박스권 장세로 지금 셀트리온은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그런 건 아니고 세 종목이 다 그런데, 헬스케어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 위쪽으로 탈출을 할 수 없는,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매물대의 상단이 11만 한 9천원쯤 되는 자리, 하단이 11만 5천원쯤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 안에서 위아래 계속 움직인 지가 역시 한 3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60일선에, 위에 60일선에 저항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아래쪽은 매물대 하단에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하단은 13만 6천원 정도, 매물대 상단을 넘어서 60일선이 14만 2천원쯤 되는 자리니까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거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요즘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매도에, 제가 공매도 그 브리핑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형제 모두 다 지금 최근에 한 달 가까이 대차 거래가 계속 꾸준히 줄고 있어요. 오늘도 셀트리온은 10만 9천 주 정도 대차 거래가 줄었고, 또 헬스케어도 보시면 12,000주 정도가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뭐 973주가 줄었는데, 제약은 약간씩 뭐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줄고 또 줄고 그러는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대차거래도 갈피를 잡지는 못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좀, 제가 뭐 한 달쯤 전에 말씀드렸나요? 계속 지루한 그 박스권에 이제 갇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어떤 강력한 모멘텀 올려야 하는데, 올리려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레큐로나즈 수출이라든가 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안 나와요. 오래됐어요. 안 나온 지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는 실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 나오는 거냐, 꽝 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더 빼지도 못하는, 주가를 더 빼지도 못하는, 그러나 올릴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더 빼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하면 당연히 그냥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스권도 위아래 진폭이 굉장히 폭이 좁은 아주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 종목 모두 어, 매물대도 그냥 단 한 개 매물대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없고 투자하기에 정말 혼란스럽죠. 이거를 팔 수도 없고, 팔았다 뭐 다시 살 생각을 하니 수수료만 나가는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진폭이 좀 있어줘야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것 자체가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아주 지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럴 때는 투자를 권유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팟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다른 종목들 뭐 잘 가고 있는 이런 그 종목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계속 배 아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약바이오가 잘 가도 엄청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대장주인데도 거의 뭐 코스닥이 최근에 또 같이 눌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은 더 같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루한 장세를 어떻게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릴지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비중을 줄여서 뭐 다른 요즘 같으면은 오늘 이제 아까 뭐 포스코 철강주 좀 오늘 잘 갔는데, 이제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살짝 갔다가 오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각자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뭐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좀 잘 가는 주도 종목들 위주로 옮겨갔다가 뭐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좀 그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덜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힘들 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